챗 GPT와 유사 AI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답을 찾는 사람은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답변은 이제 AI가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질문, 즉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주식 투자, 강환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지은이 강환국, 챗 GPT, 발행 헤리티지 북스, 발행일 2023년 3월 29일입니다. 챗 GPT가 목차, 초고, 추천사를 작성하고 강환국이 내용 추가, 번역, 감수를 맡아 완성한 주식 투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명 이후 가장 큰 혁신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로까지 퍼진 이러한 흐름은 챗 GPT가 어떻게 투자의 지형을 바꿔놓을지,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예측 속에 한 가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주식 투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대중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주식 투자, 강환국이 묻고 챗 GPT가 답하다는 인간 투자자와 인공지능이 함께 쓴 최초의 투자서입니다. 투자 전략, 실제 투자 사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원칙, 기업 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초보 투자자와 프로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챗 GPT의 정보력과 그 행간을 채워주는 강환국의 통찰이 만나 탄생한 이 책은 인공지능이 실전 투자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무궁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이자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인간과 AI가 함께 쓴 최초의 투자서.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된 챗 GPT를 나는 12월 말에 알게 되었다. 장난삼아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답변의 수준이 높아서 내 최고 관심사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나도 나름대로 전업 투자자, 작가, 유튜버 아닌가. 내 첫 질문은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였다. 챗 GPT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십시오. 주식을 싸게 사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파십시오. 배당소득. 일부 주식은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성장주 투자. 성장 잠재력이 강한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하십시오. 트레이딩. 시장 동향 및 뉴스 이벤트를 기반으로 주식을 빠르게 사고 팔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나도 늘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라 이 답변을 보고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기술을 알려줘. 1분 만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가치 투자. 재무가 튼튼하고 수익이 안정적인 저평가 기업을 찾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와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세를 포착하고 시장 패턴을 기반으로 거래합니다. 시장 주기. 강세장과 약세장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합니다. 손절 활용. 잠재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주식을 손절할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분산 투자.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주식 및 산업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분산합니다. 뉴스와 이벤트 분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뿐 아니라 기업 및 산업 뉴스를 지속적으로 참고합니다. 인내심. 단기적인 시장 변동을 근거로 충동적인 거래를 하지 말고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잠재력을 고려하고 투자하십시오. 챗 GPT가 가장 처음 제시한 방법은 가치 투자였다. 말이 된다.
가치 투자라는 것이 원래 가치보다 가격이 싼 저평가 기업은 사고, 가치보다 가격이 비싼 고평가 기업은 파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처음에는 네가 가치 투자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챗 GPT의 박학다식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챗 GPT가 준비한 목차대로 질문을 해 나가다 보니 초고를 약 4시간 만에 완성했다. 이 책을 읽고 퀄리티를 판단해 보시라. 기존 책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7권의 책을 쓴 나는 보통 책 한 권을 집필하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챗 GPT는 단 4시간 만에 꽤 준수한 수준의 책을 쓴 것이다. 이 책 내용 중 90% 이상은 내가 질문한 내용에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쓴 것이다. 강환국의 의견은 따로 표기했다. 챗 GPT와 함께 책을 쓰면서 나는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었다. 1. 인터넷에서 챗 GPT의 답변 수준이 낮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하고 싶다. 당신의 질문 수준이 낮아서 답변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야.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수준 낮은 대답이,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수준 높은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여러 번 느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의 인생에 대해 질문하면 투자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여기서 버핏이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무디스, 애플 등의 답변이 미국 기업을 제외한 성공 사례를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포스코, 테스코 등의 답변이 나온다. 그리고 코카콜라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려줘 라는 질문을 던지면 버핏이 1980년 말에 어떤 배경에서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왜 그 투자가 버핏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챗 GPT는 내가 직접 찾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정보를 매우 빠르고 상세하게 처리해낸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던지려면 질문자가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냥 챗 GPT를 활용해 책을 쓴 저자와 그 주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저자가 쓴 책은 그 내용과 깊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요컨대 챗 GPT만 가지고 쉽게 책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2. 챗 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동의한다. 이 책을 쓰면서 챗 GPT가 간혹 틀린 답변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바둑 팬인 나는 알파고가 2015년 처음 세상에 공개된 순간을 뚜렷이 기억한다. 알파고가 중국계 프랑스 프로 기사인 판후이 2단에게 5판을 이긴 기보가 공개되었다. 당시 알파고의 다음 상대였던 이세돌 구단은 프로 기사에게 이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기보를 보니까 아직 알파고는 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내가 4대1이나 5대0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다. 그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분명 판후이를 이긴 알파고 파는 이세돌에게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 후 이세돌과 맞붙은 알파고 리는 훨씬 강했다. 다들 알다시피 이세돌은 고전 끝에 한 판만 이기고 1대4로 알파고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인간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렸던 바둑이 AI에게 패한 것이다. 그해 말에 나온 알파고 마스터는 이세돌에게 승리한 알파고 리보다 훨씬 더 강했다. 이제는 인간이 아예 넘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당시 세계 최강의 프로기사인 커제 구단은 알파고 마스터에게 패배하고 분노와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연마한 끝에 세계 1인자에 도달했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사실에 좌절한 것이리라. 그 후 딥마인드는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긴 알파고 제로를 60대 40으로 이긴 알파 제로를 차례로 만들었고 이후 바둑계에서 은퇴했다. 왜 바둑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2023년 3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의 수준은 알파고 판 또는 알파고 리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아직 챗 GPT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2021년까지 수집한 데이터 안에서 답변이 가능하다. 인간이 둔 기보를 토대로 바둑을 둔 알파고 리와 비슷한 것이다. 나는 챗 GPT의 신규 버전은 이런 결함을 극복하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끌어와 팩트의 진위 여부 검증 능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챗 GPT의 마스터 제로 버전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신규 버전의 챗 GPT는 팩트에 반하는 내용을 답변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이 책을 챗 GPT 3.5로 작성했는데 내가 이 머릿말을 쓰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브라우저의 실시간 검증 기능과 출처를 찾아볼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 엔진을 탑재했고 조만간 더 업그레이드된 챗 GPT 4.0도 나온다고 한다. 3. 챗 GPT와 유사 AI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답을 찾는 사람은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답변은 이제 AI가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질문, 즉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학생보단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AI 시대의 강국이 될 것이다. 자, 배경 설명이 길었다. 챗 GPT가 가치 투자에 대한 내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감상해 보도록 하자.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도 수십 년간 가치 투자를 해온 프로 투자자도 모두 공감하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초보자와 프로 가치 투자자 그 중간에 있는 투자자로서 나는 이 책을 쓰며 그런 공감과 통찰을 자주 느꼈다. 가치 투자의 정의. 가치 투자의 핵심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인내심과 절제력,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 시장 지위와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장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연구하여 기업이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기업의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시장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가치 투자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익, 매출, 부채 수준, 배당금 지급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실적이 일관된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가치 투자자는 이런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평가된 주식을 피하려고 합니다. 강환국. 왜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언젠가는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격을 올려줄 것이라고 믿는가? GPT.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시장이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환국. 가치 투자 관련 질문을 하면 절제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절제력을 기르는 방법은? GPT. 절제력을 기르려면 의도적인 노력과 자기 성찰, 긍정적인 습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다음은 절제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목표를 작성하고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루틴 만들기.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고 그 루틴을 고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조와 목적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어 절제력과 동기부여를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작업의 우선순위 정하기. 작업 목록을 작성하고 중요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작업부터 집중하고 미루는 일은 피하십시오. 방해 요소 제거. 집중력과 절제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십시오. 휴대폰을 끄거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용한 업무 공간을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연습. 정기적으로 자신의 업무 진행 상황과 습관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이 잘 되었나?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긍정적인 영향력 모으기. 목표를 지지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롤모델을 찾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보상하라. 마지막으로 노력과 성취에 대해 스스로에게 보상하십시오. 이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절제력을 기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인내심을 갖고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에 집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환국.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이 질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사례를 더하면 자기 개발책도 쓸 수 있겠다. 다른 투자 방식과는 무엇이 다른가? 금융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투자. 저평가된 자산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장기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성장주 투자. 고성장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모멘텀 투자. 단기적으로 가격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자산은 매수하고 약세를 보인 자산은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투자. 채권, 배당주와 같이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인덱스 투자. S&P 500과 같은 특정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투자 방식은 투자 목표, 투자 기간,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나뉠 수도, 시장 상황과 투자 심리에 따라 나뉠 수도 있습니다. 강환국.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의 차이는? 챗GPT.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는 주식 선정과 시장 노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액티브 투자는 기업의 재무 실적, 시장 동향, 투자자 개인의 연구 분석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개별 종목을 선택합니다. 액티브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패시브 투자는 S&P 500과 같은 특정한 시장 지수의 성과를 추종합니다. 패시브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이 목표이므로 매수와 보유의 방식을 취합니다. 강환국. 왜 최근에 액티브 펀드 자금이 패시브 펀드 또는 상장 지수 펀드로 이동했는가? 챗GPT. 패시브 투자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성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패시브 펀드의 총 자산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모닝스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말 미국 패시브 펀드의 총 자산은 약 1조 1000억 달러였는데 2021년 말에는 6조 8천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 또는 ETF로 더 많은 자금이 이동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절감. 인덱스 펀드와 ETF 같은 패시브 투자 상품은 일반적으로 액티브 펀드보다 수수료와 비용이 낮습니다. 이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실적. 패시브 펀드의 수익이 액티브 펀드의 수익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지도 향상. 패시브 투자가 저비용 분산 투자라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쉬운 접근.
온라인 투자 플랫폼과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으로 저비용 패시브 투자 상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 투자자가 수동적 투자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변동성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의 주요 논제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경영과 성장 전망을 평가하며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사람이 단순히 군중을 따르거나 시장 동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에서 절제력과 인내가 중요하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분산 투자의 중요성과 지나친 낙관 및 투기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이 책에 따르면 장기적 관점과 체계적 접근이 결합된 가치 투자가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워런 버핏은 195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재학 중일 때 현명한 투자자를 처음 읽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 책을 높이 평가했고 가치 투자자를 위한 성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지금까지 쓰인 투자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며 거듭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이 책이 자신에게 가치 투자의 원리를 소개했으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여러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현명한 투자자의 요약된 원칙이 여전히 통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책이 합리성과 절제력에 초점을 맞춘 점을 높게 평가했고 이 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심리적 실수와 편견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미스터 마켓 비유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주식시장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입니다.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미스터 마켓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인물로 내재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매일 투자자를 찾아가 때로는 너무 높은 가격을, 때로는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우화의 핵심은 미스터 마켓의 제안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춰 내재 가치에 따라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환국. 미스터 마켓이 내재 가치 대비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 주식을 사고 내재 가치 대비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신규 매수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챗 GPT. 미스터 마켓 우화는 투자자들에게 독립성을 가르치고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흔한 실수와 편견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고 미스터 마켓의 감정적인 변동을 무시함으로써 투자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고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가장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증시는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 최악의 적은 투자자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 현명한 투자자는 낙관주의자에게 팔고 비관주의자에게 사는 현실주의자이다. 투자의 기술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 명언들은 가치 투자의 원칙에 대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투자 과정에서 절제력과 인내,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 투자 원리를 따르지만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과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버핏 철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질.
버핏은 브랜드 가치가 높고 꾸준한 수익과 성장이 예상되며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쟁 우위가 높은 우량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줄 경제적 해자, 즉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버핏은 브랜드의 지속성과 강도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는 강력한 브랜드가 회사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경쟁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버핏은 충성 고객, 높은 명성, 독특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를 찾습니다. 그는 또한 브랜드의 과거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아울러 우수한 경영진이 기업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 버핏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충성 고객이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일관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찾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강력한 브랜드와 충성스러운 고객 기반을 가진 세계 최대의 음료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브랜드와 명성을 가진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프록터 앤드 갬블.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강력한 브랜드와 많은 가정용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소비재 회사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 강력한 브랜드와 다양한 의료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의료 기업입니다. 경영진의 능력.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과거 성과. 회사의 과거 재무 실적과 경영진이 올바른 사업 결정을 내렸는지 분석합니다. 주주 이익과의 연계. 경영진이 주주들을 위한 가치 창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센티브가 주주들의 이익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자본 배분 능력. 경영진의 효율적인 자본 배분 능력과 회사 성장을 견인할 만큼 현명한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성. 주주와의 소통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경영 전략과 재무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영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기적 관점.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와 주주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 구축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집중하는 경영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제적 해자. 워런 버핏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 해자는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쟁자에게는 진입장벽 역할을 합니다.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고객, 공급업체 또는 파트너의 강력한 네트워크로부터 이익을 얻는 회사는 경쟁사가 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우위. 낮은 생산 비용이나 규모의 경제 등 경쟁사에 비해 비용 우위가 있는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지적 재산.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강력한 브랜드와 명성을 가진 기업은 고객 유치 및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및 파트너와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워런 버핏은 경제적 해자를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로 정의합니다.
경제적 해자는 경쟁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회사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돕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보다 투자 평가에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신봉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PER, PBR 등 정량적 지표를 분석하면 기업 주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러한 정량적 측정에 기업의 품질이나 경쟁 우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품질과 경쟁 우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반면 정량적 지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핏의 실전 투자 성공 사례. 워런 버핏이 성공적으로 투자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크셔 해서웨이는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식을 보유해 오고 있는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는 버크셔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꼽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처음 투자한 것은 1963년으로 최대 고객인 홀리데이 인 체인의 손실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식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버핏은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96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 사업부가 사기 문제에 휘말리면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더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업은 회복됐고 결국 아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지분을 50년 넘게 보유해 왔으며 이 투자는 그 기간 동안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 투자 철학을 강조합니다. 1960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를 고수했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은 가치투자 접근법의 이점을 증명했습니다. 코카콜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1980년대에 코카콜라에 처음 투자했습니다. 그 이후 코카콜라에 대한 지분을 계속 늘려가며 음료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가 강력한 브랜드를 가졌고 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는 강력한 브랜드와 예측 가능한 수익,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그의 투자 철학의 한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코카콜라의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는 탄산음료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은 코카콜라의 수익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코카콜라가 앞으로도 음료 산업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까지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규모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월마트. 워런 버핏이 1990년대에 월마트에 투자한 이유는 월마트가 효율적인 공급망, 넓은 범위, 그리고 고객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소매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월마트의 경영진이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등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월마트에 대한 버핏의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월마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소매 업체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경제 침체에 다른 많은 소매 업체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월마트는 강력한 경쟁 우위와 효율적인 운영 덕분에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도 월마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월마트 투자는 워런 버핏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에 속합니다. 애플. 최근 몇 년간 버핏의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는 애플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16년에 애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2018년에 애플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애플에 대한 버핏의 투자는 역사적으로 기술주를 기피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로 여겨졌습니다. 버핏은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와 충성스러운 고객 기반과 꾸준한 수익에 끌렸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초기 투자 이후 애플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고 애플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단일 제품 의존도가 높은 회사에 투자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찾는 애플의 능력을 칭찬하면서 애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회사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며 애플이 주주들에게 강력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의 애플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적응하고 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 가지 도전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투자 강환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환국님은 대표적인 퀀트 투자자이자 파이어족으로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며 13년 만에 60억 자산가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담은 책들을 여러 권 집필했으며 유튜버이자 투자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된 챗 GPT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내용으로 주식 투자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챗 GPT는 3.5 버전과 4.0 버전이 쓰이고 있는데요.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로 오픈 AI 플랫폼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에 따라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한국어판도 지원하긴 하지만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답변과 출력이 느리며 답변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챗 GPT의 질문을 할 때에는 영어를 사용했고 최대한 질 높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 유의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 추천사, 초고 내용까지 책의 90% 이상은 저자의 의도와 질문에 따라 도출된 챗 GPT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오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자가 코멘트를 첨가했습니다. 저는 강환국 저자의 추가 코멘트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챗 GPT의 답변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저자가 의도에 맞는 좋은 질문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챗 GPT의 역량이 뛰어나며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으로 대표되는 주식 가치 투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표 인물들과 구체적인 투자 방법, 사례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주였으며 후반부에서는 기업 분석을 포함해 가치 투자를 위해 필요한 분석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치 투자와 동시에 AI의 미래를 접할 수 있었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